거기 정상화 모임에 가입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고요. 끝내 그걸 거부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오늘에서 공영방송 주로 취재하고 있는 노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이번에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을 마무리 지었는지 발표하는 자리를 처음 가졌어요. 정필모 부사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진실과 미래위원회 밑에 있는 실무추진단의 부단장, 단장이 직접 나와서 결과를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요. KBS 본사 기자가 563명인데 그중에 129명이 기자협회 정상화에 가입을 했고요. 비고란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가입자입니다. 이 명백히 당시 보도본부의 수장의 지시로 작성돼 참고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명단을 확인을 해봤더니 뭔가 수상하다라는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모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고대영 사장 당시에 뭐 보도본부에 있는 뭐 국장급이나 뭐 팀장급 주로 보직 간부들을 위주로 해서 꾸려진 모임이거든요. 129명 정도가 여기 가입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자사 당시에 어떻게 정권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좀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자협회에 대해서 오히려 얘네가 좀 좌빨같다. 이게 좀 여기서 방송에서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이 좀 회사를 흔들기 위해서 네. 좀 불온 세력처럼 활동하는 걸로 좀 비춰지게끔 성명을 내면서 활동을 했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협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약간 비정상의 정상화처럼. 그래서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네. 그 모임의 가입 여부를 보도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자들 명단을 쫙 써놓고 가입 여부를 체크를 해놓은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된 거죠. 누가 작성을 한 건가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보도본부장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보관 또한 보도본부장이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은 네.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네. 회사의 편을 들고 회사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견제해온 세력이 결과적으로 인사상 이익을 좀 보는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어떻게 인사상 작용을 했을 거야 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서 이걸 왜 인사와 연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보니까 네. 우선 이게 기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견이 됐고 그렇죠. 인사 권한을 가진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작성이 돼서 출력해서 본부장이 보관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인사부에서 사용하는 파일을 이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마다 각각 사용하는 포맷이 다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을 포맷을 맞춰서 인사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중간 가공이 됐다. 이런 점들에서 비춰봤을 때 이게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로 악용이 됐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화 모임에 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기자들이 혹시 뭐 불이익을 겪거나 피해를 보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가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이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기자협회보에 지난 2016년 7월 13일에 네. 한 기자가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으로 정상화 모임 비판 이분 글을 알아요. 네. 기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도국장이 경위서를 내라고 해서 경위서를 냈고 이틀 만에 바로 제주 총국으로 전보가 됐거든요. 제주도로. 네, 제주도로 서울에서. 멀리도 않네요. 네. 근데 이분이 부당 인사라는 건 재판부가 인정을 해준 부분이에요. 1심에서 승소를 했고 네. 그리고 KBS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직 복직됐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임이 생긴 이후부터 이제 양승동 사장 취임하기 전까지 인사를 보면 앵커라던가 특파원이라던가 좀 방송 기자들이 보면은 거의 가장 최고의 보직이라고 하는 곳들에는 이 정상화 모임에 가입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하면은 네. 지금 국회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직원들을 사찰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메일 사찰 논란.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공영노조가 처음에 성명을 내면서 알려졌고 자유한국당이 또 이걸 받아서 뭐 성명을 내기도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네. 말씀을 하셨고 그 KBS 노조 할 때 네네. 많은 분들이 KBS 노조를 좀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공영노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흔히 KBS의 양대 노조가 아닌 노조를 말을 하는 거죠. 네, 우선 KBS의 양대 노조라고 하면 구노조라고도 하죠. KBS 노동조합. 네. 네. 예전에 일노조였지만 지난 파업을 거치면서 이제 조합원 분들이 새 노조로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좀 실망을 해서 탈퇴한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일노조가 아니게 된 KBS 노동조합이 있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가 지금 인원수로는 일노조예요. 근데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노조, 새노조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존에 있었던 노조에서 새로 떨어져 나오기는 했는데 이건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그렇죠. 것이고 어른들의 사정이 있죠. 네, 어른들의 사정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공영노조는 지금 이분들이 정확하게 가입한 가입자 수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회사 쪽에서 신고받은 인원수를 비춰보면은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 거의 간부급 뭐 일직급, 이직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직급이 높으신데 보직이 없어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한 소수 노조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쪽에서 성명을 내면 한국당에서 치고 그리고 KBS 이사회에서는 이 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낸 분이 이사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약간 삼각형의 이런 김재동 좀, 네, 출연료 구도가 있죠. 논란도 저기서 제기했던. 네, 그렇죠. 그렇죠. 김재동 출연료 논란도 그렇고 김재동이 뉴스 앵커를 한다더라. 아, 이것도 맞아요. 공영노조 말로 나왔던 것이고 지금 말하려는 건 이메일을 사찰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국회에서도 했고 지금 KBS 내부에도 사내 게시판에도 꾸준히 이렇게 글을 올리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아무리 좀 합당한 목적으로 한다 한들 조사를 한다 한들 과정이 불법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거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근거로 이걸 추정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게 A 사례, B 사례 이렇게 두 명의 진술이 있어요. 이거는 공영노조 측에서 국정감사에서 또 밝혔고 네. 또 진미위에서도 중간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했던 건데 A 사례는 조사인이 있는데 A라는 그 대상한테 당신 정상화 모임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셨습니까? 물었고 네. A는 그렇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이메일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내가 관여했는지 알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 뭐 기자협회장이 보낸 코비스 메일을 열어보기는 했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조사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메일을 보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아, 라고 한 것이 이제 공영노조가 제기하는 이메일 사찰 논란의 그런 시초가 된 증언이에요. KBS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KBS는 둘 다 모두 허구다라고 아.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고 네. 명예훼손으로 이분들을 고소를 했을 때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허구라고 주장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A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분이 성명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작성한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과거 기자협회장한테 이 B라는 분한테 어떠한 문서를 보냈었고 네. B라는 분이 이메일을 확인을 했다라는 네. 진술을 1차적으로 들은 상태에서 그분 뭐 문서나 메일 송수신 기록 같은 걸 제출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다 다른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안을 재확인을 하는 거였다라는 게 진실과미래위원회 쪽의 주장입니다. 그럼 메일을 사찰을 했다는 증거는 일단 없는 거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당에서 별로 일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명 내용 말고는 특별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게 없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이메일 사찰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KBS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근거가 약하다? 네, 약하다 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나 혹시 또 말씀 못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이 네. 내년 4월까지가 활동 기한이에요. 네. 근데 한 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연장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 외에 향후 조사를 어떤 걸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과거 KBS에서 모금 방송을 할 때 어떤 불합리한 게 있었는지 또 네. 4대강 핵 안보회의 중계 뭐 정부 협찬 방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관제 방송, 관급 방송 이런 사안들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일각에서는 너무 좀 통합해야 되는데 적폐 청산에 골몰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걸로 또 뭐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냐, 너무 칼부림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사의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뭐 과거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 왜 계속 정치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네. 왜 부당한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고 조직을 뒤흔드는 일이 가능했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정비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러려면은 좀 더 이 조사 과정이 속도를 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괜히 정치적으로 셈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정치적인 기구가 될 거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조사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투명하게도 답변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되면 그래도 앞으로 KBS가 좀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었죠. 잡음을 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된 사안. 공영노조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는 계속 불법 기구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 주장을 정치권에서도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 제기를 해왔는데 이걸 실제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고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인용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은 징계 권한,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 운영 규정을 만든 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거죠. 노조의 돈이 없이. 네, 과도하게 네. 나갔던 측면인 것 같아요. 그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사실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여러 차례 이사회가 파행도 됐었고, 근데 그래서 권한들을 많이 사실 잘라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동권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섬세하게 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걸 KBS 이사진도 지난 이사회에서 시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진실과 미래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정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일부 활동에 네.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그렇죠. 거죠. 일부 운영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효력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부 인용이 됐고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진실과 미래위원회 자체가 불법 기구다, 태생부터 위법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좀 준 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당성에 결여되지 않도록 네.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